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야구에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탁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동아의 강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박용탁 위원님 요즘에 뭐 네. 기아 팬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좋았었는데 모르겠어요. 금요일 경기 이후에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금요일 경기 전까지는 제가 9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네. 진짜 9경기를 다 이긴 거예요. 뭐 기아 욕한 적 있었어요? 뭐 글쎄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아마 기아 팬분들이만 아실 건데 제가 요새 좀 신통하지 않아요. 네. 그거 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시즌 전에 그 어디서 그 전문가 뭐 100명 뭐 이래가지고 이제 5강 예측을 했을 때 기아를 꼽은 분이 3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기아가 좀 이렇게 뭐 잘 또 되고 있고 신통력을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더 신기한 건 사실은 네. 뭐 구전 전승도 신기한데 그 네. 9경기를 중계하는 동안에 7경기에서 김도영 선수가 8개 홈런을 친 거예요. 진짜요? 저도 이제 맨날 진짜. 중계를 하다 보면은 나 중계할 때마다 친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신 거였군요. 뭐 딴 거 없죠. 뭐 그냥 승률 좋으니까. 승률 좋으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가도 뭐 이제 감독 코치들이 또 그런 걸 좀 아는 네,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쓰는 분들 은근히 엄청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중계 네. 누가 오는지 그 네. 은근히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률이 좀 떨어지는 어떤 해설진이 오면은 은근슬쩍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있죠. 야, 근데 이게 화제성 하나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타고난 진짜 화제성을 갖고 난 우리 왕택 씨.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뭐 저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잘하고 있는 선수 잘한다. 그럼 갑자기 부진해지고 못하고 있는 선수 못한다. 그럼 갑자기 또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그냥 어떤 좀 부진한 선수들, 아쉬운 선수들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진한 선수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네.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산 기자는 처음 야참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야구의 참견은 보기는 굉장히 많이 봤지만 네. 처음 이 스튜디오에 나와 보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또 기분도 좋고 한데요. 네. 사실 정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좀 영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영광이에요. 정말. 예.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많은 그럼요.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야구에 참견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혹시 참견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참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사실 좋아하죠. 뭐 참견이 역기능도 있지만 좀 순기능도 있어요. 뭐 그럼요. 발전을 위한 참견이라면 저도 아끼지 않고 좀 오늘은 한번 쏟아부을 계획이고 뭐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좀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또 좋은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나게 좀 참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구의 참견에서 처음 만나는 조합으로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입니다. 혼전의 3강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가 2주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순위 싸움이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LG, KT, 삼성 세 팀이 4월부터 지금까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지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1위를 지킨 팀은 KT 위즈였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 1위 자리를 지켰는데 KT 하면은 투수의 팀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공격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지난 이제 스토브 리그를 어쩌면 가장 좀 알짜로 보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뭐 김현수, 한승택, 최원준 선수 그렇죠. 이런 선수들도 영입을 했고 특히나 지금 최원준 선수가 뭐 그냥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맞고 거기에 뭐 이제 일요일 경기도 또 류현인 선수가 뭐 부상 복귀해서 또 결승타도 치고 해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KT 하면은 가장 야수 뎁스가 약한 게 가장 약점이었던 팀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야수들의 뎁스가 상당히 좀 붙어지면서 그러니까 올 시즌 계속해서 좀 순항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현민 선수마저 복귀하면 더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KT 위즈가 5월 19일까지 1위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위를 물려받은 것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도 주말 시리즈 이후에 다시 또 좀 순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연전을 1승 2패로 마쳤는데 네.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가 너무나 뼈 아팠어요. 사실 말로 홈런을 역전 말로 홈런을 연달아서 연이틀 맞고 이렇게 패하는 건
팀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3연패 위기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일요일에 양창섭 선수 또 국내 유일의 완봉승 투수잖아요. 올 시즌에 그 반전을 일으키면서 1승 2패로 잘 마무리를 해줬죠. 삼성 라이온스가 다시 순위 1위 자리를 내주면서 그 1위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LG 트윈스가 네. 1위 자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LG 트윈스가 참 이 특이한 기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문보경 선수, 문성주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네.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KT 위즈의 어떤 야수 뎁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LG는 사실 그게 가장 강점인 팀이죠. 아. 원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사실 뭐 시즌 초반 하더라도 그때 이제 영경 감독이 저랑 이제 사석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천성호 없었으면 우리 한 8등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시즌 초에 천성호 선수의 역할이 그렇죠. 중요했고 그렇죠. 뭐 최근에 지금 문정빈, 뭐 송찬희 이런 선수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맞습니다. 예. 뭐 구본혁 선수 진짜 주전 라인업은 아니지만 거의 주전같이 그렇죠. 계속해서 잘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LG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제 피타고라스 승률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이 뭐 공격기랑 그 네네. 실점이랑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승률을 따져보는 게 있는데 피타고라스 승률로는 5위가 되겠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승률과 실제 승리 어떤 그 승률 그리고 순위 어떤 격차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시즌이 아직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시즌이 끝나면 거의 그 어떤 피타고라스 승률에 비슷하게 맞춰지긴 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LG 트윈스의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사실 강점인 게 뭐 여기영 감독 뭐 연갈량, 네 정말 연갈량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주는 경기는 그냥 확실하게 내줬어요. 선택과 집중.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점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경기들이 이제 몇 경기들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어떤 그 뎁스에 있어서 좋은 어떤 메워주는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진짜 잘 쳐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이 아직은 좀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득점 실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 타율이 2할 6푼 4리로 현재 6위, 팀 평균 자책점이 4.27로 4위. 요것만 사실 요 숫자로만 사실 해석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것, 그 이후의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 트윈스 앞으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중 이번 주 주중 3연전은 KT 위즈와 지금 주중 3연전을 갔는데 상위권 판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올 시즌 순위 판도를 봤을 때 지난주에 삼성 KT 그리고 그렇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LG 그리고 KT 그렇죠. 이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KT는 수요일 고영표, 목요일 매사워 이렇게 예상이 되고 LG는 수요일 이정용, 목요일 라클라멜스 이렇게 나올 게 유력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수요일 경기 이걸 LG가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상승세를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이렇게 3강이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틈을 이용을 해서 3강이 약간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기아 타이거스가 사실은 그 상위권 진입을 좀 노렸었는데 그렇죠. 주말 LG와의 3연전에서 충격적인 3연패를 당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 진입의 기회를 좀 놓쳤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도 될까요? 기아는 사실 조금은 아쉬웠죠. 기아가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LG를 만나서 이걸 위닝 시리즈 이상으로 가져가면 정말 3강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커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첫 판을 좀 아쉽게 패하고 둘째 날 그 김도영 선수의 병살타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마지막 찬스에서 한 끗 차이가 조금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요. 확실히 지금 성적을 보면 기아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2승 6패 그리고 KT를 상대로 1승 5패 상위권 팀들한테 좀 약한 면이 있군요. 맞습니다. 삼성 상대로는 3승 2패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위권 팀을 잡아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기아가 아직은 2%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기아가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상위권 어떤 도전에 가장 유력한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좀 기아도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제라드 데일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아 쿼터의 교체가 가장 크죠. 뭐 유격수 자원 그 제레드 데이를 웨이버 공시하고 일본인 우투수 뭐 두 팀에서 이미 뛰었습니다. 시라카와 케이쇼를 영입을 했는데 당장 4일 목요일에 등판을 합니다. 목요일에 등판을 하고 투구수는 80구 정도로 조정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이미 일본에서 109 정도를 계속 맞춰왔기 때문에 등판하는 데 이상은 없고 앞선 두산 그리고 SSG 두산에 있을 때보다 구위가 훨씬 좋아졌다는 좀 자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라카와가 그 투수진의 약점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내일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는 박민, 김규성 또 이런 젊은 유격수들이 좀 채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 선수가 먼저 나가는 게 일단 출전 기준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가 올 시즌 그 상위권 도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역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박재현 선수, 한준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의 활약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뭐 좋은 선수도 있는 반면에 좀 기대 못 미치는 선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의리 선수라든가 나성범 선수의 부진은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어떤 부진한 이런 정도의 성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어떤 나성범 선수의 커리어 하이 있으니까. 시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진하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부진한 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일이 선수인데 그 사실 이제 뭐 연승을 달리고 있던 팀이 정말 이일이 선수가 그 어떤 연승의 분위기가 이일이 선수 등판하고 나서 한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그냥 그 연승의 어떤 모든 분위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퓨처스에 내리면서 이범호 감독의 어떤 인터뷰를 봤을 때는 퓨처스에서 계속해서 증명하는 경기들이 나와야만 이제 이일이 선수를 쓸 것 같고 뭐 결국엔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선발 쪽에서 뭔가 그 외국인 원투펀치 뒤에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여기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의리 선수 구단에서도 그렇고 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단 로컬 보이에다가 신인왕 150을 던지는 좌완 투수. 야 이거 진짜 사실 포기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경기를 이제 만약에 예를 이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사실 경기는 또 볼넷입니다. 네, 첫 타자 홍창기를 3구 안에 끝냈어요. 스트라이크로 끝냈고 바로 2번 타자부터 볼넷을 출루를 시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매회 뭐 2개씩 나오면서 이제 2이닝 4개를 줬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포인트는 예전 같으면 볼넷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들어가는 공들이 맞고 있다는 거예요. 맞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볼넷은 주지만 들어가는 공은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공이 이제 맞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의리 선수가 스스로 딛고 증명을 하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예. 네. 기아가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3강에 도전하기 위해서 상위권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기아에서 불안한 거는 물론 이제 뭐 타선도 박찬호 선수 뭐 최영호 선수 빠졌지만 그래도 타선보다 불펜의 어떤 좀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좀 뒤늦게 이제 불펜 투수들 또 영입을 좀 했었는데 올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지금 1위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만큼 어떤 투자한 만큼 신경 쓴 만큼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 국내 선발진의 어떤 힘이 지금보다는 좀 훨씬 좀 보태줘야만 예. 좀 더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5위 한화 이글스도 주말 3연전을 통해서 이 랜더스를 수입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랑 반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한화 이글스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죠. 예. 초반에 불펜이 워낙 흔들렸고 또 주축 선수들 뭐 오웬 화이트나 이런 선수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좀 올해는 쉽지 않구나. 정말 지난해 뭐 코디 폰세랑 라이언 와이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올 시즌 초반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극복하고 타선의 힘으로 좀 버텨나가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 조동욱 선수도 좀 최근에 보면 그 승계 주자 실점률이 굉장히 적어요. 주자를 남겨두고 그걸 물려받았을 때 정말 적은 숫자만 들여보내는 이런 역할을 좀 해내고 있거든요. 불펜도 그런 디테일 요소에서 보면 확실히 하나가 조금씩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게 좀 데이터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는 또 저력이 있는 팀이고 그렇죠. 강타선을 앞세워서 충분히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무게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10개 구단 모두 열심히 정말 달리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든 팀들의 여정을 야참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참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우리의 겨울은 뜨거웠다. FA 중간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가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부족한 어떤 조각을 채우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선택한 팀도 있고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한 팀도 역시 있었습니다. 시즌이 시작이 되고 시간이 흐른 지금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팀도 있고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팀들도 물론 있습니다. 과연 지난 겨울의 선택은 지금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FA 중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그 FA 계약 현황 전체적인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강백호 선수가 KT에서 한화로 이적을 했죠. 네. 4년 총액 100억 원의 규모고요. 박찬호 선수가 4년 80억 원의 기아에서 두산, 김현수 선수가 LG에서 KT로 3년에 50억 원의 이적을 했습니다. 최원준 기아에서 KT로 갔죠. 최영우 기아에서 삼성으로 갔고요. 이 선수들이 지금 총 계약을 이적을 한 선수가 7명이에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적생들의 활약은 대체로 좋습니다. 오. 쉽게 말해서 최고야, 너무 잘 샀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잘 못 샀다, 괜히 샀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고 등급과 관계없이 팀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카드가 합류를 하면서 좀 판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또 잔류 선수들도 제 몫을 하지만 이적생들이 새 둥지에서 좀 전력의 플러스가 되는 게 그렇죠. 저는 이번 FA 시장의 좀 순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얘기를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7명 이적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7명 선수들의 그 얘기를 좀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아까 저기 강산 기자는 전체적으로 좀 뭐 대체로 만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강백호 선수 어떻게 보세요? 이적에 대해서. 한화에서 현재 지금 그 투자한 대비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우선 팀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지금 강백호 선수가 바꾸고 있어요.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결국에 이제 그 S급 어떤 FA 그리고 이제 A급 FA의 다른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S급의 FA는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 이상의 거. 네, 숫자 이상의 그 어떤 분위기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결국에 하나 타선의 분위기를 저는 강백호 선수가 잘 바꾸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요. 강산 기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데려왔죠. 사실 이렇게 해주면 100억 당연히 투자할 맞아요, 만하고요.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화가 폰세 와이스의 원투펀치를 앞세워서 투수 야구를 했는데 타선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강백호 선수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해결사 본능도 충분히 보여준다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강백호 선수의 진가는 승부처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지난 자료일 수 있는데 7회 이후 2점 차이 내의 승부처죠. 레이트 앤 클로스 상황에서 4할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8일 NC전에서도 엄청난 역전극의 시작을 알렸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타자가 한 명 있으면 타선 운영하기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아까 박용택 위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숫자 이상의 것, 특히 S급한테는 아마 강백호 선수에게도 그런 어떤 숫자 이상의 것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화가 시즌 초반에 약간 부진했다가 지금 5강 반경기차 4위와 5강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 이런 것들의 어떤 활약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강백호 선수의 어떤 성향, 뭐 성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강백호 선수는 야구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 강백호 선수가 조금 부진하면은 또 확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나의 활약으로 우리 팀도 계속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뭔가 좀 솔선수범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진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페라자 선수도 그렇고 문현빈 선수도 그렇고 어떤 그 건강한 경쟁 이런 것들이 팀 내에서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강백호 선수는 딱 그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왜 선수에 따라서는 잘한다 그럼 더 잘하는 선수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좀 약간의 좀 기합 좀 주고 그래야지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강백호 선수는 네. 잘한다 그럼 더 잘하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상당히 줘야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 칭찬 많이 해주는 게 참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강백호 선수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금액상 계약 금액상으로는 가장 그 큰 금액을 받은 선수는 강백호 선수였습니다만은 이슈상으로 보면 박찬호 선수의 이적이 지난 스토브리그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두산 베어스 이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두산 베어스 선택에 좀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로 윈윈이었을까요? 뭐 현재까지는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사실 그냥 박찬호 선수가 이때까지 해온 만큼 정도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도 공격을 뭐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또 뭐 훨씬 더 잘 치는 어떤 타자가 될 거라고는 어떤 기대가 그 정도의 어떤 기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내야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유격수 수비적으로 또 주루에서 좀 더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역할들을 원했을 건데 그런 역할들을 뭐 박찬호 선수는 좀 아주 잘해주고 있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우리 동네 야구대장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감독들의 마음이 정말 똑같습니다. 저희 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야구 잘하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어우, 그럼요. 네 그리고 수비 잘하는 선수가 그렇게 이뻐 보이죠. 공격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공격 잘하는 건 그냥 와 잘 친다. 아니면 좀 아쉽다. 이 정도가 끝인데 수비 잘하는 선수는 약간 나의 보물 같은, 네, 내 어떤 그 보석함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유소년 야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저희 팀 유격수가 말도 안 되게 잘합니다 수비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한 초등학교 4학년에 너무 잘해요. 초4인데 네, 그래요? 이제 그 김재우 선수한테 어릴 때부터 좀 수비를 좀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 근데 너무 잘하는데 모든 감독들이 가장 탐내는 선수가 저희 팀 유격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유격수에서의 어떤 수비는 이것 또한 사실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두산 베어스가 박찬호가 있지 않아도 이미 내야가 어느 정도 짜여진 팀이었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들어가면 수비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젊은 내야수들의 수비 변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교통 정리가 좀 잘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호 선수를 일단 영입을 했죠. 그때부터 대이동은 좀 어쩔 수 없는 좀 필연적이었습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를 처음 잡았을 때 그 느낌은 생각보다 비싸다 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론도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제가 박찬호 선수가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박찬호가 과연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될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비로서 정말 안타가 될 타구를 잡아주고 내야의 안정이 되게 해주고 투수들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투수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그 타자 몸쪽을 던질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에 콘택트 능력도 좋으니까 팀에서 좀 필요로 하는 정말 요소요소에 좀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덕아웃에서도 후배 선수들한테 또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올해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좀 좋은 성적 그리고 더 컨텐더로서 역할을 팀이 해내고 있는 점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숫자 이상일 거라고 네, 봐요. 투자할 만했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투자할 만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확실히 어떤 팀의 어떤 내야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용호 선수의 삼성 복귀도 좀 약간 좀 충격적인 뉴스였었죠, 사실은. 저는 사실 지난해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깜짝 놀랐을 때가 최용호 선수 그래? 삼성 복귀였어요. 기아에서 뭔가 당연히 마무리를 할 것 그러니까. 같았던 느낌이었는데 그게 또 글쎄 뭐 그게 이제 뭐 약간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낭만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어떤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올 시즌의 어떤 성적을 보면 이게 낭만이 아니고 그냥 잘해서 데려간 거예요. S급 네. FA 선수의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이적도 충격적이었는데 네, 지금 성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라고 맞아요. 사실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이 항상 최근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하는 게 형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 그러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최용호 선수가 몸 관리를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러닝을 할 때도 주루를 할 때도 그 남아있는 힘으로 주루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막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없대요. 이전하고 비교해도. 그리고 뭐 또 좌익수 수비까지 소화를 하는 걸 보고 이 선수가 정말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본인도 계속 질문을 받는데요.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고 반복하면서 그냥 타고났다고 해달랍니다, 본인은. 근데 사실 그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제가 한 말씀 잠깐 얹자면은 그러니까 스피드가 원래 느린 사람들은 이렇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티 잘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늘어질 게 없으니까. 네, 더 이상 느릴 게 없어가지고 그런 선수는 잘 티가 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용호 선수 이제 저희끼리도 뭐 이제 은퇴한 선수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도대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잘 치는 거야? 뭐 저도 사실 궁금하고 신기는 한데
우선 기술적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다.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이 워낙 완벽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용우 선수는 항상 같은 폼으로 항상 그렇게 치는 것 같지만 공 하나 하나에 나 지금 타이밍 됐다. 그럼 바로 스트라이드를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스트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그 경험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용호 선수가 계속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아무리 네, 베테랑이라도 여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고 연구한다는 게 결국 83년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그런 대단한 것 부분들이 최용호 선수의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본인은 또 굉장히 겸손해요. 얘기해 보면 지금 성적 분명히 내려간다. 그때 후배들이 해주면 되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정말 최용 선수 활약은 뭐 이미 잘하는 선수였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박찬호 선수 그리고 강백호 선수, 최용호 선수 얘기를 했는데 7명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또 눈에 띄는 선수 누구 각자 한 명씩 얘기해 준다 누구 있어요? 저는 최원중 선수. 최원준 대단하죠. 저도요. 야, 네. 최원준 선수도 네, 최원준 선수도 아까 우리 그 당근 채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최원준 선수도 사실 당근파죠. 그럼요. 예, 잘한다, 완벽한 당근파, 당근파라서 사실은 어떤 이강철 감독의 KT 위즈 분위기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좀 상대적으로 되게 좀 편안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형성돼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팀 분위기인데 그 속에서 정말 최원준 선수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강상 기자도 저도 최원준 최원준 선수를 선수 여기 얘기했어요? 꼽았는데 최원준 선수는 더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의 활약이면 더 받아야 돼요. 사실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근데 그때 더 줬으면은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지금 났겠죠. 오버페이라고 난리 났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최원준 맞아요. 선수가. 예.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 최원준 선수가 사실은 조금 발전이 뭐 더디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맞아요.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해요. 24시즌을 앞두고 좀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최원준 선수가 살을 찌워야 되는데 그때 순수 근육량만 인바디로 3kg을 늘렸대요. 순수 골격 근량만. 나성범 선수 옆에 바짝 붙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배우고 하면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좀 칭찬해주고 잘한다. 또 이렇게 계속해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니까 이런 긍정 효과가 KT에서 좀 발휘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7명의 선수는 대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아쉬운 선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7명 없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적했잖아요. 7명 모두가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다 동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한승택 선수도 장성우 네, 선수 그러니까요, 체력 부담 잘 덜어주고 네, 있고요. 네, 네. 예. 맞아요. 나름대로 뭐 금액을 떠나서 잘 이적을 했고 잘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네, 네,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FA는 아니지만 화제를 모았던 계약도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얘기인데 좀 시끄러웠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 단연 계약 협상하다가 FA 선언 하지 않고 그럼 뭐냐 했는데 이게 2021년 12월에 4년 115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항을 넣었어요. 계약이 끝났을 때 만약에 우선 두산과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준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두산이 김재환 선수에게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종의 선수 쪽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였거든요. 결국 이거를 김재환 선수는 실행을 한 거죠. 예, 115억 원 이상. 그 당시에 두산을 취재를 하면 김재환 선수 FA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체 불가다, 진짜. 그건 우리도 인정한다.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줄 수 없었던 것을 이런 안전장치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김재환 선수가 올해 FA 권리를 행사를 했다면 B등급으로 분류가 됐겠죠. 그래서 보상이 발생하는 FA였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팀을 찾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SSG랑 좀 단연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예. 두산 팬들은 많이 서운해하셨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서운해하셨죠. 많이 서운해하셨죠. 네. 예. 어쨌든 간에 김재환 선수는 자기 옵션을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좀 사실 풀어내지 못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좀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김재현 선수는 정말 고민 끝에 두산을 떠난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FA 시장도 참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형태도 좀 다양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노시환 선수 계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스토브리그가 유독 뜨거운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시환 선수 계약 소식은 와, 이 KBO 리그에도 이제 이런 계약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약이 나오고 나서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발언이 또 인터넷에 막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던 제가 사실 김도영 선수를 가지고 한 10년에 300억 정도 예. 빨리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했었는데 맞아. 예. 실제로 이제 비슷한 계약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11년이라는 어떤 계약이 놀라운 거지 저는 307억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그냥 액수가 아니라 기간이 놀랍다. 맞아요. 연평균 30억 원 정도니까. 맞아요. 예, 뭐 20한 7, 8억 정도인데 올 시즌만 봐도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구단이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외국인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냐 아니냐를 또 판단을 합니다. 이 선수가 그 외국인 선수의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냐? 활약을 할 수 있으면 그 20억, 30억짜리가 되는 거죠, 연간. 구단에서는 계산을 해봤겠죠. 그럼요. 예. 근데 그 노시환 선수에게 11년, 야 11년은 진짜 좀 놀랍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초장기 계약이죠. 사실 11년 저는 보고 11년 307억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 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나 이런 메이저리그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시환 선수인 걸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역대 최장 기간 최고의 계약입니다. KBO 기준으로. 그런 점은 역시 노시환 선수가 한화라는 구단에 본인이 입단해서 쭉 뛰면서 성장한 구단에 좀 로열티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계약이고 좀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좋은 대우를 해줬다. 이런 윈윈 계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예. 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즌 초에 노시환 선수가 부진했잖아요. 굉장히요. 굉장히 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냥 계약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11년 300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07년 11억이라 그러고. 근데 근데 이게 뭐 부담감이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어떤 팬분들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돈 줘가지고 이제 그냥 선수가 퍼졌다. 아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뭐 제가 그냥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선수 출신의 어떤 해설위원으로서 또 우리 후배들의 어떤 를 생각했을 때는 단 한 명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요. 퍼지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네, 퍼지는 건 근데 아니다. 그만큼 부담감은 또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압박감은 분명히 네, 있겠죠. 네, 네. 예, 예. 근데 그게 매년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게 이제 1년 한두 해 정도 하다 보면 사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올 시즌 초는 그런 압박감이 정말 주위의 어떤 시선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장기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부담감 분명히 있었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또 젊은 선수잖아요. 노시환 선수가 지금 베테랑도 아니고 젊은 선수인데 굉장히 큰 계약을 얻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선수라도 좀 그런 쪽에서 100% 그냥 다 필요 없어 하고 경기에 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초반에 성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움츠러들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노시환 선수 보면 뭐 데이터가 초반에 워낙 까먹은 게 많아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의 노시환 선수는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고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한때는 BFA 단연 계약이 KBO 리그에 꽤 유행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 유행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따라서는 구단에서 먼저 BFA 단연 계약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선수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난해도 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이제 구단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BFA 단연 계약을 하는 이유는 FA 때 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선수가 우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게 첫 번째고 안전장치 걸어놓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때보다 싸게 하려고 네. 그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유는. 그 이유가 있죠. 근데 선수들은 이 BFA 단연 계약을 하는데 FA 때도 못 받을 돈을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선수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떤 그게 또 이제 바뀌는 분위기가 아니고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성사가 안 된다. 네,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잘 맞아떨어지면 계약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르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FA 시장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FA 계약만이 아니라 구단과 선수 이해 관계에 맞는 다양한 어떤 그 계약 어떤 그 구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난 스토브리그에서는 10개 구단은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고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10개 구단의 지출액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베어스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내부로 주저앉힌 선수가 이영하, 최원준, 투수 최원준입니다.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186억 원, KT 위즈가 김현수, 최원준, 한승택을 영입해서 124억 원, 한화 이글스가 강백호 선수 101억 원을 여기 노시환 선수는 뺐습니다. 노시환 선수 뺀 금액이 되겠고 기아가 양현종, 조상우, 이준영 그러면서 99억, 삼성 라이온스가 70억, 최용호 선수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LG 트윈스는 박혜민 선수를 주저앉혔고 SS 랜더스가 김재현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롯데는 김상수 선수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실 큰 액수는 아니었고 NC와 키움은 이번 FA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선수 좋은 결과물 다들 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금액을 쓴 만큼 잘 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긴.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각 팀들마다. 또 저는 역시나 우선 KT 위즈가 그렇죠. 상당히 알짜 계약을 했지 않나. 알짜 계약을 네, 했다. 알짜 계약을 했지 않나. 예. KT 위즈 124억 생각보다 KT 위즈도 지난 스토브리그의 큰 손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큰 손이었습니다. 두산 비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예. 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KT 위즈가 잘 썼고 잘 썼다. 일단 총액을 봤을 때는 삼성 라이온즈가 최용호 선수를 저금액에 잡았으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KT 위즈를 보면 사실 지난해 안현민 선수가 나타났지만 가을 야구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올해 강백호가 이탈하고 더 큰 위기가 좀 오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최원준, 김현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죠. 예, 김현수 선수는 더가웃 리더로서의 그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최원준 선수 타격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한승택 선수는 장성무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좀 이런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모두 챙긴 계약이 아니었나. 그래서 124억 원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강백호 선수 하나 이글스가 영입을 하고 노시환 선수를 장기 계약을 하면서 공격력을 갖추는데 공격력을 보강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이 힘을 써서 이게 포너가 빠지고 나서 공격력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포너를 상쇄할 만큼 공격력에 투자한 것이 현재까지는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강백호 선수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타선이 아직까지 막 이렇게 어떤 불붙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팀도 계속 좀 어려웠고 불펜에서 네. 계속 어려웠고 그때는 강백호 선수가 진짜 어떤 득점권 찬스나 이제 좀 카운터가 좀 불리했을 때 배트를 진짜 이만큼씩 짧게 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뭔가 해결하겠다라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한 강백호 선수의 어떤 영입을 앞으로 이제 시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수력에서 이제는 어떤 하나도 역시 공격력의 팀으로 약간 좀 변모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야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아가 만약 박찬호랑 최영호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기아 팬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잡았으면 지금 걱정이 없겠죠 기아는.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물론 영입이나 이런 것도 제리드 데일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데일 선수마저 이렇게 되니까 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많이 나왔죠. 팀 색깔도 사실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이제 중계하고 김선민 선수한테 그 질문했었잖아요. 최근에 카메라에 비친 기아 타이거스의 더가웃 모습을 보면은 네. 더가웃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안타 치고 와서 세라머니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봤던 기아 타이거스의 어떤 더가웃과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선수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옛날에 비해 참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랑 이제 박재현 선수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재밌다. 그러니까 보는 맛이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범호 감독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는 이런 선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워낙 예전에 어떤 타이거즈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말수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조용히 이제 내 운동하고 뭔가 좀 약간 내성적인 어떤 성격들의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박재현 같은 선수들은
우리 팀에 분명히 필요한 선수다. 예.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MG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MG인 거. 더가우세 분들은 완전히 진짜 네. 야 타이거즈가 저런 적이 있었나 진짜 그럴 정도로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스토브리그 동안에 썰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FA 뭐 참전을 한다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박찬호 선수를 영입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작 영입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롯데가 그동안 그럼 FA에 소극적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민병헌부터 시작을 해서 안치홍도 영입을 해서 노진혁 영입했었죠. 좀 유강남도 영입했. 예. 그러니까 돈을 안 쓴 팀이 아니에요 롯데가. 근데 이번 스토브리그는 거의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선 FA 시장에서 좀 영입한 선수들을 그 활용을 했을 때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측면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 투수 2명을 검증된 자원으로 100만 달러 풀 개런티로 데려왔죠. 그래서 처음에 폰세 와이스급의 원투펀치가 될 거다라고 맞아요. 좀 희망에 많이 부풀었죠 롯데가. 그리고 유격수 전민재가 지난해 스텝업을 한 것도 고민을 크게 좀 줄인 요소고 사실 문제는 뭐 나승엽과 고승민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사태에 따른 이탈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팀 성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만큼 선발진이 또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지 FA를 잡지 않았다고 올해 이렇게 성적이 초반에 나오지 않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롯데는 그 FA에 투자하지 않은 부분을 뭐 카네무라 사토루 투수 총괄을 데려오고 좀 코칭 스태프나 외국인 선수 쪽에서 좀 강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는 좀 아쉽지만요. 참 이 뭐 지금 강상 기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좀 아이러니하게 공교롭게도 아까 저희가 그 10개 구단 이렇게 뭐 투자한 금액을 봤습니다만은 롯데 김상수 잡은 정도 그리고 NC랑 키움은 지금 FA 참전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FA에 소극적이었던 딱 세 팀이 지금 하위권에 있으니까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지난 스토브리그 동안에 세 팀은 너무 좀 쉽게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하위에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저는 분위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팩트를 또 그럼요. 때려. 결국에 돈 많이 쓰는 팀이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이제 아까 롯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롯데 예, 얘기를 예, 하면은 예, 예.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에요. 한 그래요? 15년 전쯤, 20년 전쯤 아. LG 트윈스가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전철들을 계속 밟았어요. 또 레전드 얘기가 나오는군요. 길게 보지 않는 예. 예, 그냥 당장에 우리 팀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에 확실한 어떤 그 데이터가 없이 그냥 누군가가 좋은 선수야 그럼 이제 뭔가 쓰죠. 예.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왔는데 투자 대비 안 나오네. 효과 많이 없어요. 그 단어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야 우리 그렇게 돈 많이 썼는데 성적도 못 내잖아. 그렇죠. 야 돈 쓰지 마. 또 갑자기 돈 안 써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계속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롯데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긴 텀을 두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만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해결책만 그런 거죠. 하려고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안 했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큰 돈을 FA에서 써왔는데 결과가 사실은 만족스러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글쎄요 롯데 아직 뭐 시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순위가 뭐 시즌 끝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6월을 맞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FA를 앞둔 선수들에게도 사실은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끝나고 굵직한 FA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삼성이 원태인 구자욱, 투타의 핵이 모두 풀리고 야. LG 박동원, 홍창기, 야. 한화 최재훈, 박상원, KT 한승혁, 뭐 SSG 최지훈 네.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핫한데요. 기아의 김호령, 야. 두산의 정수빈, 박치국 야. 그리고 양의지 선수가 4년 계약이 올해로 끝나요. 3, 4, 5, 그래요? 6. 그렇죠, 그렇죠. 2023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옵트아웃을 하면 FA 자격을 인정이죠. 네. 행사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좀 이렇게 보니까 와. 삼성의 원태인 구자욱 이 투타의 핵심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야 이번 겨울 난리 나겠는데요. 정말 팀을 대표하는 아주 많은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홍창기 선수 사실은 큰 일을 앞두고 네네네. 내년에 큰 일을 앞두고 올 시즌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많은 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멘탈적으로 이제 지난 겨울에
LG 트윈스랑은 이제 BFA 단연 계약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오고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금액 차이가 좀 난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결국에 이제 선수 입장에서 내가 올 시즌 진짜 보여줄게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또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괜찮은데 또 약간 그런 부담감, 뭐 약간 좀 더 좀 예민한 어떤 멘탈적인 부분들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즌 초에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홍창기 선수랑 좀 그런 얘기를 좀 한 10여 분 정도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홍창기 선수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야 될 시기입니다. 나이가 네, 어떤 히팅 포인트 자체가 거의 뭐 KBO 리그에서 가장 뒤쪽에서 때리는 타자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어떤 내 반응이나 여러 가지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가장 정말 뒤에서 때리는 타자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더 뒤에서 때리면 이건 더 이상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씩 어떤 변화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뭐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홍창기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알고 있죠. 예. 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최원준 선수 사실 올 시즌 활약을 보면서 이제 그 FA에 대한 되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지난 시즌 최원준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 FA KT가 과연 잘 데려간 거냐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연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동안 쌓여있는 누적 기록을 보고 이 선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FA를 앞두고 그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다면 그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는 게 맞을까요? 최원준 케이스에는 25년에 부진했는데 FA 성사가 됐고 올해 대폭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계약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거예요. FA는 그동안의 활약에 대한 보상 플러스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예,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FA 직전 시즌에 부진한 건 최원준 선수를 예로 들었을 때 그 앞자리가 5냐 4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 앞으로 충분히 팀에서 가다듬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계약을 제시를 한 거고요. 만약에 25시즌에 잘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제시를 했겠죠. 옷자로 갔을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영향은 미치겠지만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나 미래 좀 가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즌 부진해도 여지껏 그 쌓아왔던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 가치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것이다. 그 아까 저희가 그 올해 굵직굵직한 선수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선수들 이름을 나열을 했는데 각자 한 명씩 올해 이 선수 난리 날 것 같다. 시장을 진짜 뜨겁게 달굴 것 같다.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단연 계약을 시즌 중에 안 맺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원태인 구자욱이거든요. 원태인 구자욱. 예, 근데 원태인이라고 봅니다. 뭐 삼성에 대한 로열티가 워낙 강하고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몸값이 비싸고 뭐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으로도 팀의 큰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선발 투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원태인 선수의 가치가 저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원태인 선수다. 그렇습니다. 강상 기자는 원태인. 박용택 위원은 저 사실 뭐 홍창기, 박동원, 원태인, 구자욱 선수는 글쎄요 이게 팀에서 놓치면은 그게 예, 팬들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예, 큰일이 날 것 같고 저는 김호령 선수가 김호령 선수가 좀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예. 더더군다나 중견수 원하는 팀들이 몇 군데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모습 그리고 올 시즌에 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예. 왜냐면 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의 타격에 완전히 확 하고 이제 눈을 뜨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 예. 물론 이제 저도 사실은 그맘때쯤 뭔가 이제 스텝업이 됐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시즌 끝까지 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김호령 선수 정말 몇 팀에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붙으면은 경쟁이 붙으면은 또 이거 몸값이 또 가격이 맞아요. 뛰겠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 한 7월쯤 해가지고 FA 특집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올해 FA 특집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다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하죠. 몇 년째 욕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선수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좋은 활약 보여주시길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업의 참견이 되겠습니다. 1군에서 잠시 볼 수 없는 선수들,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콜업에 참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LG 트윈스 선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와 문성주 선수 소식인데 퓨처스에서 나왔죠? 네. 예, 경기 뛰었습니다. 예, 결과가 어땠었나요? 예. 5월 30일에 상무를 상대로 이 두 선수가 나갔습니다. 문성주 선수는 그 좌익수로 문보경 선수는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문보경 선수는 그 1안타 1득점, 문성주 선수 3타수 2안타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염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예, 예. 두 선수 모두 내일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아 진짜요? 예. 바로 등록을 하겠다. 네, 화요일 내일부터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어제 2군 경기에서 두 선수 성적과 별개로 일단 경기를 뛰고 나서 몇 경기 더 뛰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괜찮다 하면은 바로 콜업을 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무조건 선수들이 타격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상태를 묻고 듣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 빠르면 내일 또 이 두 선수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LG 팬분들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LG 트윈스의 공격력이 약간 좀 아까 팀 타일도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만 좀 약간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데 두 선수 복귀하면은 큰 힘이 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두 선수가 복귀를 하면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송찬희, 이재원, 문정빈. 예.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어떻게 근데 해야 돼요? 뭐 할 어떻게 해야 수 돼요? 없죠. 이재원 선수가 내려가는 게 맞죠.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 네, 뭐 송찬희 선수랑 문정민 선수는 뭐 최근에 뭐 주전으로 나오면서 잘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또 이재원 선수가 또 퓨처스에서 다시 한번 또 어떤 시간을 보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원 선수 올 시즌 사실 이재원 선수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즌 전에는 또 영경혁 감독의 구상은 뭐 김현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외야도 나갔다가 뭐 지명타자도 시켰다가 이재원 선수를 약간 하이 타선에서 좀 그렇게 좀 써볼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좀 뭐 뜻하지 않게 뭐 부상 선수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제 타선에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재원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그만큼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원 선수에게 앞으로 또 기회가 또 오겠죠. 그렇죠. 사실 염경엽 감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갈 선수들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내려갈 선수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있는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2군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또 올라올 테니까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알겠습니다. 이재원 선수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거 뭐 이재원이 내려갈지도 아직 뭐 누군 모르니까.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문보경, 문성주 선수까지 돌아오면 LG 트윈스의 1위 수성 앞으로 순위 경쟁, 상위권 경쟁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위 경쟁 얘기도 했고 또 FA 평가도 해봤고 또 앞으로 FA 나올 선수들에 관한 얘기도 했고 또 콜업 선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강상 기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정말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고요. 지금 그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취재해온 내용과 뭐 데이터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정보가 되고 좀 야구에 좀 즐거운 참견이 됐기를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오실 거죠? 예,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박 의원은 좀 신나게 참견하셨나요? 예, 뭐 조금 부족하긴 뭐 한데. 어떤 게 부족했어요? 예.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요 부족한 부분은 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박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FA 또 이 선수 얼마 줘야 되나? 그때 한번 할까요? 네, 뭐 제 돈 아닌데 뭐 막 부르죠. 맞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그러면 나와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영택 해설위원, 강상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위 경쟁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KBO 리그입니다. 앞으로 그 재미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두 분과 인사하면서 오늘 야구의 참견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 퓨처스 리그 중계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